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8회차 EPL 8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8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2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A매치로 지난주에 토토가 한 주 동안 없었는데 다시 시작이 된 게 그 한 주가 좀 길기도 했었고 다시 승무패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주도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8회차가 그 경기들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주말 경기들로 2월금이 포함이 돼서 들어오고요. 초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와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경기력 위주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13위 뉴캐슬 대 5위 첼시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사우스햄튼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에게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뉴캐슬은 부상자가 많습니다. 존조 쉘비, 게일, 두브라브카, 프레이저, 리치 등 부상자가 굉장히 많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3승 2무로 2연승 및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첼시는 지난 경기 하베르츠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베르너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쉬지 못하고 경기에 나왔었고요. 벤치렐가 이제 제임스의 좌우측에서의 이런 풀백에서의 측면 에서 좋은 모습들, 그리고 코바시치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습니다. 지에우 선수가 굉장히 또 좋았었는데 이 지에 선수의 킥력으로 세트피스에서도 무서웠고 이런 롱킥 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처럼 킥에 대한 그런 강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압박과 공간을 노리는 모습은 항상 첼시에서 좋은 모습이었고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뉴캐슬은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제공권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들이 좋았던 모습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만큼의 역습 스피드가 나오지 않고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터져주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뉴캐슬의 입장에선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알미론과 막시맹 역시 지난 시즌만큼의 이 좌우측에서의 이런 파괴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습을 나아가는 타이밍에서 알미론과 막시맹 선수들이 솔로 플레이로 수비를 유인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그런 개인 능력들로 뚫어내고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A매치 이후에 바로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 첼시여서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긴 하겠지만 지에우 선수가 적응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번 시즌 뉴캐슬의 모습이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좋진 않고 수비수들도 이런 크로스와 세트피스에 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좀 무난하게 이길 경기처럼 생각을 해서 초안은 뉴캐슬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요. 무승부도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뉴캐슬의 캐롤과 윌슨의 이런 제공권이 세트피스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 상대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첼시가 또 공격적으로 봤을 때 뉴캐슬처럼 공간이 없는 팀을 상대할 때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티아고 실바의 수비력을 믿고 초안은 첼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6위 아스톤빌라 대 16위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아스날에게 3대0 승리, 브라이튼은 벌리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웨슬리 선수가 여전히 부상이고요. 3승 2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브라이튼은 덩크 선수가 이제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고요. 3무 2패로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전방에서의 와킨스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크랙으로 볼 수 있는 그릴리시, 그리고 바클리도 빌라로 오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원에서의 맥킨과 루이즈 이런 선수들도 좋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세트피스와 역습, 중거리 한방도 있고 크로스 공격들이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공격에 비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 그리고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안을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면 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저팀의 상대 전적은 2승 3무로 아스톤빌라가 좀 많이 우세하죠. 빌라가 좀 많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고 최근 경기력도 브라이튼과 비교를 했었을 때 아스톤빌라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브라이튼의 활동량과 압박에 아스톤 빌라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한 빌라가 역습에 취약한 수비, 그리고 브라이튼의 이런 부분을 노릴 수 있는 코널리와 램프티를 활용한 역습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튼은 항상 경기력은 뭐 나쁘지 않은데 득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라인을 낮추고 플레이를 한다면 오히려 역습 한 방으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아예 브라이튼 쪽을 보고 싶긴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상성에서 두 팀이 이 아스톤 빌라가 너무나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브라이튼의 웰백 지난 경기에 선발로 나왔었고, 무페이 선수도 그렇고 결정력도 항상 뭐 좋지 않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일단 초안은 승무패 쪽으로 일단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3위 리버풀 대 1위 레스터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맨시티와 1대1 무승부, 레스터는 울버햄튼에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리버풀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레스터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리버풀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아놀드, 고메즈, 살라, 핸더슨, 반다이크 등 부상자가 많고요. 2승 2무 1패로 홈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세인지, 슈마이켈, 그리고 은디지 선수가 부상이고 페레이라 그리고 카스타뉴는 복귀 예정입니다. 일단 3승 2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레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은 워낙에 좀 지금 최근 모습들을 봤었을 때 너무나도 강팀이고 스타일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마도 리버풀이 정배를 받을 경기처럼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금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라가 최근 피르미누 대신에 피르미누가 한층 더 낮은 라인으로 내려가고 살라가 톱으로 나오고, 그리고 좌우측에 마네와 조타, 그리고 중앙에 이제 피르미누를 쓰면서 중원 숫자를 공격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살라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은 좀 타격이 커 보입니다. 살라가 파괴력이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득점과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살라가 없다라는 점은 저는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공격 쪽에서 피르미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아놀드, 우측에서의 아놀드, 그리고 핸더슨까지 없다면 레스터도 물론 슈마이켈과 세인즈, 은디디가 없다라는 점이 있지만 카스타뉴와 페레이라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 카스타뉴가 좌측으로 나올 수 있고 페레이라가 원래의 포지션인 우측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거의 베스트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은 로버트슨이 일단은 복귀를 일단은 경기에 뛸 것 같긴 한데 정상 컨디션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레스터는 포파나 선수가 수비적으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상자로 인한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중원에 핸더슨까지 이런 부상자가 많은 리버풀 상대로 레스터가 뒷공간과 역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버풀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한 점은 레스터가 강팀 상대로 약하고 상대 전적에서 리버풀이 레스터 상대로 굉장히 우세하죠. 그래서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17위 풀럼 대 7위 에버튼의 경기고요. 풀럼은 웨스트햄에게 1대0 패배, 에버튼은 맨유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풀럼은 카마라 선수가 퇴장 징계고요. 테데 선수는 복귀 예정입니다.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콜먼 선수가 부상이고 히샬리송이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합니다. 1승 1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선 2연패를 하고 있는 에버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럼은 미트로비치의 이런 포스트 플레이, 압박, 그리고 크로스, 역습, 루크만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긴 했지만 풀럼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볼을 키핑을 해주고 드립을 해주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지난 경기 하밀스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나서 투입이 됐는데 정상 컨디션이 조금 아니었고 전환하는 모습들은 좋았긴 합니다. 밸런스나 역습, 크로스 등이 좋았지만 히샬리송에 좀 부재가 보였습니다. 칼버트 루인 혼자 공격 진영에서 헤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다 보니까 히샬리송일 때는 수비를 조금 분산을 시켜줄 수 있지만 칼버트 루인 혼자서는 조금 버거워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이 이번 경기 출전 가능한 점은 에버튼의 입장에서 좀 다행으로 보이고요. 지금 에버튼의 스쿼드로 플럼과의 경기에서 4연패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원정 에버튼이어서 무승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풀럼이 공격적으로 결정력이 좀 너무 아쉽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단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버튼과의 상성에서 수비적으로 이 풀럼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을 꼽자면 제공권의 불안한 모습이고요. 히샬리송 역시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에버튼의 크로스 공격이나 세트피스에 무너질 것으로 봐서 저는 풀럼의 단통 패를 이변 없이 정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14위 맨유 대 18위 웨스트 브롬위치의 경기고요. 맨유는 에버튼에게 3대1 승리, 웨스트 브롬은 토트넘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맨유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루쿠쇼와 텔레스 선수가 부상입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롬위치는 2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뭐 웨스트브롬은 코로나가 좀 많죠. 그래서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 보이고요. 맨유는 카바니가 데뷔골을 넣었고 공간이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맨유는 약간 지금 예전에 리버풀처럼 강팀 상대로는 잘하고 약팀 상대로 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웨스트브롬이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컨디션에 따라서 맨유 경기력이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레시포드와 마샬은 현재 공간이 없는 팀들 상대로 크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도 웨스트브롬이 조금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웨스트브롬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맨유가 고전할 가능성, 그리고 페르난데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발로 나온다면 체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이 경기를 좀 지울까라고 고민을 했다가 웨스트브롬의 부상 선수들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격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풀럼과 같이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어서 그래도 맨유가 홈에서 웨스트브롬 상대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승부까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해서 안전하게 맨유의 승무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단통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 후반기만 제외한다면 지난 시즌의 모습도 그렇고 맨유를 좀 믿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2위 토트넘 대 10위 맨시티의 경기고요. 토트넘은 웨스트브롬에게 1대0 승리, 맨시티는 리버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맨시티는 챔스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도어티 선수가 이제 코로나죠. 그리고 4승 1무로 3연승 및 개막전에 패배 이후 7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아게로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요. 아케 선수가 부상입니다. 2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수비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리버풀전에서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이선의 결정력이 좀 항상 아쉬운 맨시티고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면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무승부를 했던 맨시티였습니다. 토트넘은 일단 체력이 가장 걱정이 되죠. 스쿼드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무거웠던 토트넘이었고요. 맨시티가 리버풀을 전에서 보여줬던 뒷공간 노출은 토트넘의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이라면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트넘이고, 아기로가 복귀하는 맨시티, 그리고 특별한 부상자가 없고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저는 이 경기는 좀 맨시티가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승점을 벌어가면서 꾸역승을 해나갔지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이런 꾸역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챔스와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22위 셰필드 대 12위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첼시에게 4대1 패배, 웨스트햄은 풀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셰필드는 무세와 플렉 그리고 브루스터 선수가 부상이고 1무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승리가 없고요. 이번 시즌 보면은 한 경기 비긴 거 외에는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패배를 했어요. 웨스트햄은 안토니오 그리고 노블, 오그본나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요. 야르몰렌코 선수는 코로나로 나옵니다.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의 축구가 찬스들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결정력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도 많이 불안합니다. 웨스트햄은 보엔의 한방,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수책, 그리고 웨스트햄 이런 좌측 사이드백들의 오버래핑과 역습, 크로스 등 안토니오 선수가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한층 더 공격적으로 강해질 웨스트햄으로 생각이 들고요. 웨스트햄이 계속 5백으로 나오다가 지난 경기 상대가 풀럼이기 때문에 3백 형태로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 상대가 셰필드여서 이 경기도 5백 대신에는 3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가장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고요. 쉽게 생각을 하면 웨스트햄의 안토니오 복귀, 그리고 셰필드의 결정력과 수비 등을 생각을 한다면 셰필드의 패배로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셰필드의 이런 압박이나 웨스트햄의 불안한 크로스 상황에서의 수비, 셰필드가 크로스에서 좋고 이런 웨스트햄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셰필드의 승은 좀 어려워 보이고, 셰필드의 무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더가 여유가 있다면 무패로 좀 가고 싶지만 폴더가 일단 없고, 웨스트햄이 5백으로 수비적인 모습보다는 3백 또는 4백으로 다소 공격적인 이런 라인, 그리고 라인을 낮추기보다는 조금 높일 수도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그럼 그로 인한 뒷공간과 크로스 수비에 대한 불안한 점들은 셰필드가 이 경기에서는 조금 패배를 하지 않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초하는 셰필드의 단통 무 쪽을 보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더 경기를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상자들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5위 리즈 대 11위 아스날의 경기고요. 리즈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4대1로 패배, 아스날은 빌라에게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리즈는 필립스와 로드리고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마르티넬리 그리고 엘레니 선수가 부상입니다. 2승 3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리즈는 일단 공격적인 팀이고 압박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지만 필립스의 부재가 굉장히 좀 보였었던 경기였었고요.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 물론 압박에 고전하긴 하지만 후방 빌드업을 해나가는 팀이고, 좌우측에 사카와 벨레린이 좋죠.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역습 등이 좋지만 결정력이 너무 좀 아쉬운 팀이죠. 오바메양까지 침묵을 하면서 빌라에게 대패를 당했었던 아스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리즈는 뒷공간을 많이 내주고 아스날은 3백이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스타일도 공간을 잘 노리는 이런 두 팀의 모습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로 나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픽이라면 승패로 가겠지만 일단 폴더에 여유가 없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스날이 정배를 받을 것이고 아마도 투표율도 한 5, 60%대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리즈는 필립스가 복귀 예정이고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리즈는 또 압박이 좋기 때문에 이런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은 비엘사 감독이 분명히 공략을 잘 해올 거고 준비를 잘 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의 아스날을 봤을 때 공격적으로 이 아스날과 리즈를 비교했었을 때는 더 득점이 기대되는 팀은 아스날의 이 공격진인 라카제트나 은케티아보다는 리즈의 벤포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는 리즈의 3연패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스날의 결정력이 좀 너무 불안정해서 이 경기는 아스날이 압박에 고전하는 점과 이런 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공격에서의 결정력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좀 리즈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즈의 단통 승으로 초하는 과감하게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8경기 끝났고요. 내일 라리가죠. 라리가 6경기와 48회차 초안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